63번. 자, 양수 A에 대하여 이 녀석의 정계식에서 각 항의 개수의 총합이 1일 때 x분의 1이잖아. 근데 우선 여기서 각 항의 개수의 뭐라 그랬어? 총합. 우리 각 항의 개수의 총합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x에 1 대입하죠. 우리 이런 거잖아. an x의 n제곱 더하기 an x의 n-1제곱 더하기 땡땡땡 해서 상수항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an 여기 빼기 1. 그래서 요거 개수들이 갖고 할 때는 x에 이제 1 대입해야 an 더하기 an-1 더하기 해서 a 제로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x분의 1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a의 값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선은 x에 1을 대입을 하면 저게 지금 a 빼기 a분의 2의 7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 값이 1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게 홀수거듭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a-a분의 2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 빼기 2가 0이 돼버려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랑 2가 나오거든? 근데 양수 a의 총합이니까, 양수 a니까 2가 우리가 찾고서는 a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저 식이 2x 빼기 x분의 1의 7제곱 이거거든? 여기서 x분의 1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래서 요거 3번, 요거 4번이면 되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바로 안 떠오르면 7 컨비네이션 아래 2x의 r제곱 마이너스 x분의 1의 7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돼버리지. 그래서 7 컨비네이션 아래 2의 r제곱 마이너스 1의 7 마이너스 r제곱에 x의 r제곱 x분의 1의 7 마이너스 r제곱이니까 요거를 또 한 번 정리를 하면 x의 2r 빼기 7제곱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이제 우리는 x분의 1이구나. x분의 1이니까 2r 빼기 7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그렇지. 그럼 결국에 아래값은 뭐가 돼야 돼? 3. 그럼 여기다 이제 3을 대입하면 7 컨비네이션 3에 2의 3승에 마이너스 1의 4제곱은 양수. 그럼 35 곱하기 8, 3, 8에 24, 5, 8에 40, 280.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겠다. 이해돼? 네. 67번. 67번. 이거는 24 컨비네이션 12. 네? 왜요?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나온 거예요? 저번에 정리 한번 해줬던 걸걸? 자, 우리는 지금 요것들의 제곱이 필요한 거잖아. 그럼 이제 요 식에서 제곱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거든. 그래서 1 더하기 x의 12제곱 있잖아. 얘를 전개를 하는데 이렇게 nC형 더하기 nC1의 x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nC11의 x의 11제곱 더하기 nC12의 x의 12제곱 이렇게 돼버리죠. 자, 1 더하기 x의 12제곱은 nC12 더하기 nC 잠깐만 왜 n이라고 적었지? 미안하다. 12라고 적어야 되는데 12 컨비네이션 10이니까 거꾸로 적는 거야. 12 컨비네이션 11의 x 12 컨비네이션 1의 x의 11제곱 12 컨비네이션 0의 x의 12제곱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두 개를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전체랑 이 전체랑 어떻게 곱할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 제곱.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봐. 그러면 12c 0의 제곱이지. 네. 근데 어떤 항의 개수야? x의 12제곱의 개수야.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x 12.
12 컨비네이션 1의 제곱인데 또 x 12제곱의 개수지. 네. 이 녀석이랑 곱하면 12 컨비네이션 11의 제곱 x의 12제곱 이렇게 되겠지. 또 이렇게 해도 땡땡땡 12 컨비네이션 12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결국엔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요 두 개를 곱해져 있는 1 더하기 x의 24제곱에서의 뭐야? x12. x 12제곱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여기서 x 12제곱이면 24 컨비네이션 뭐야? 12x의 12제곱의 개수이고. 이해돼? 71번. 71번. 자, 요것들인데 이건 잘 보면 EK 컨비네이션 0 더하기 EK 컨비네이션 1 더하기 쭉쭉쭉 하면 EK 컨비네이션 EK 빼기 1 더하기 EK 컨비네이션 EK 그럼 얘네들은 뭐가 돼? 2에 EK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얘네들을 보면은 이거 짝수함들이거든? 이런 거? 그 전체에 뭐가 돼?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FN이라는 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에 2K-1제곱 요거 계산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F5잖아.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에 2K-1제곱 요거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수열의 합이야? 공비가 4-1분의 첫째 항 1 집어넣으니까 2 4에 5제곱 빼기 1 이렇게 된 말이겠다. 그 다음 또 83번. 여기도 해야겠어? 여기까지. 아니 빈칸 전까지 아니? 빈칸이 어딘지? 빈칸 저거냐고. 빈칸 전까지 아니? 이거 1등 문제긴 해요. 근데 네, 그냥 하면 되죠. x 22제곱의 개수지. 자, 여기서 x 22제곱은 얘를 22번 택하면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24 컨비네이션 22 이해가? 네. 더하기 자 얘랑 곱해서 22제곱이니까 여기서 21제곱이 필요해. 그래서 23 컨비네이션 21 이해가? 네. 자 얘랑 곱해진 거에서는 x제곱이니까 여기는 x의 20제곱이 필요하거든. 네. 22 컨비네이션 20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상성이랑 곱해져야 나오는 거잖아. 네. 그래서 2 컨비네이션 0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해가? 그럼 요 앞에는 뭐겠어? 3 컨비네이션. 그러면 n자리와 r자리가 동시에 일식 어때? 커지지. 그럼 맨 마지막에 n자리는 커지지만 r자리는 그대로. 그럼 얘는 25 컨비네이션 3이랑 같죠? 그래서 6분의 25 곱하기 24 곱하기 23 그러면 2300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거 알겠지? 또? 끝났어요 지금. 유수인 없어. 네. 그래서 어렵게 안 나오는데 그냥 근데 이거 이런 거 나온다. 얘는 할만했어. 이번에 네. 순서도 안 나오는데 거의. 옛날에는 어렵게 많이 나왔었어.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나와서 그렇지. 우리 확률 어디까지 했었지? 하나도 안 했나? 네. 진도요? 네, 아시죠. 확률은 근데 이론이 별로 없죠. 확률이라는 건 우리가 결국엔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게 확률인 건데
우리가 보통 확률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어? 두 가지 원래 세 가지가 있었죠. 틀렸네. 하나는 수학적 확률, 하나는 통계적 확률, 하나는 기하학적 확률. 그치? 기하도 수학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그 다루는 방식이 조금 다른 거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수학적 확률은 어떤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하는 거라면, 통계도 수학이구나. 아, 근데 이제 기하학적 확률은 도형을 가지고 다루는 거라, 약간 이제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고 하면 항상 문제를 해석할 때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어떠한 시행을 하였으며, 이 시행 안에서 어떠한 사건을 생각을 하는지, 그게 이제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었지. 근데 이 시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 하는 걸. 그러니까 뭐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거나 또는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그래서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행하는 것, 이게 시행이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시행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과들을 뭐라 그랬어? 시행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 이것은 뭐라 그랬어? 무슨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네 글자 아니에요? 맞네. 표본 공간이라고 했었죠. 시행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주사위를 던진다. 그럼 그때 표본 공간은 뭐가 되는 거야? 6. 그러니까 1, 2, 3, 4, 5, 6 그 원소의 집합이 돼버리는 거야. 동전을 던진다? 앞면 뒷면. 두 개. 그치. 그런 것들이 표본 공간인 거다. 그럼 이 표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시행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것들이 있잖아. 나오는 결과물. 그게 이제 사건인 거거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러니까 3의 눈이 나올 사건을 구해라. 그런 말인 거야. 그럼 이 사건이라는 건 결국엔 표본 공간 안에 뭐가 되는 거야?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사건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확률의 문제를 해석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어떠한 시행을 했으며 이 시행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걸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확률의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했다고. 그렇지? 그런 거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용어 중에 보면 이제 전사건, 공사건 이런 말도 나왔었죠. 전사건이라는 건 뭐야? 전체. 뭔가? 전에 일어난 거? 이거는 항상 일어나는 사건. 아 뭐야 다 잊어버렸어. 저는 사건이라고 그러셨어요. 말이 있었지. 아, 네. 항상 일어나는 사건. 이 용어가 문제에서 써요? 알아야 돼요. 아 근데 용어가 간혹 가다가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3점짜리 문제들이 있단 아, 말이야. 맞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알고 있어야 되지. 공사건은? 집합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치 이거는 일어나지 않는 사건.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7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러면 7의 눈이 나와? 아니잖아. 공사건인 거지. 만약에 주사위가 음. 1부터 6까지 일어나네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거니까. 아, 그게 아니 그러면 또 이런 얘기도 하잖아. 옛날에 동전 던지면 선생님 세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잖아. 이래서 내가 경우에서 못하나? 아니 그거는 그냥 상식의 문제야. 실제로 동전 3가지라서 다 틀렸어요, 저 옛날에. 근데 너무 해줄 수 있잖아. 해봐. 나오는지 안 알겠어. 절대 안 돼. 응. 네 얼굴? 아 웃겨. 혹시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잠시만. 그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확률의 종류가 세 가지라 그랬잖아.
음.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확률은 수학적 확률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교과서에서 다룬다 그래서 뭐라고 하더라 이름이? 교과서. 갑자기 뭐 생각이 안 나네. 수학적 확률을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따 기억나면 다시 얘기해 줄게.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루는 확률이 일반적인 수학적인 확률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통계적 확률.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이제 나오지 않는 기하학적 확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근데 이 기하학적 확률은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 교과서에 뭐 더 알아보기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데 항상 이게 내용이 들어가 있었거든. 꼭 여기서 시험 문제를 냈었어.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게 빠졌고. 근데 수학적 확률을 또 다른 말로는 이론적 확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맞아. 교과서적인 확률인데 이론적 확률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맞아. 통계적 확률은 경험적 확률이라고도 얘기를 해. 근데 이런 거지. 우리가 주사위를 6번 던져. 그러면 각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이론적대로라면 결국에는 6번 던지면 각 눈이 몇 번씩 나와야 돼? 한 번. 한 번씩 나와야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이론적 확률인 거야.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사위를 6번 던지면 각 눈이 한 번씩만 나와? 아니죠. 왜냐면 6번 던지면 1의 눈이 3번, 2의 눈이 2번, 뭐 3의 눈이 한 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1000번, 10,000번, 100,000번, 100만 번, 1000번 계속 굴리잖아? 그러면 각 눈이 점점 6분의 1에 가까워져요. 왜요? 그게 확률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무한번, 그러니까 시행의 수를 무한히 많이 하면 각 눈이 점점 6분의 1로 수렴한다고. 그걸 생각하는 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근데 이 수학적 확률에서 전에 별표치라는 말이 있었거든? 여기 보면 여기도 있을 거야. 여기 보면은 표본 공간 S의 근원 사건에 대한 각각의 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근원 사건에 대한 뭐? 각각의 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해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2, 3, 4, 5, 6이 나올 가능성이 다 어때? 똑같. 같다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지. 주사위가 한 면적만 겁나 넓어. 막 주사위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그게 주사위예요. 어떻게 면이 6개니까. 이렇게 생기면. 이거는 여기 이제 주사위에 눈이 잡혀져 있다고 치면 6면에. 그러면 이 각 면이 나올 확률이 좀 어떻겠어? 달라져요. 다르죠.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야. 수학적 확률에서 다루는 상황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이거 근원 사건은 뭔지 알지? 그 안에 있는 거 하나. 그 하나하나. 표본 공간 안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를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그때 수학적 확률 요거 하면서 내가 이런 말 물어봤었잖아. 사과 20개를 A, B, C 3명에게 모두 나누어 줄 때 A가 20개 모두를 받을 확률은 같은 사과예요? 그냥 사과 20개. 같은 사과라는 말도 없고요. 3에 20성. 3의 20성. 분의 1인 거지. 왜요? 어? 왜 네. 3의 20성 확률 1보다 크잖아. 경험상이구나. 그 확률을 그럼 다 분수로 나눈 거죠?
0과 1 사이의 값이니까요. 근데 그걸로 안 해요. H인가? 그거?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결국에는 사과 하나를 A, B, C, 그러니까 사과가 1번부터 20번까지 있다 그래서 1번 사과를 A가 가질 확률이 뭐야? 3개. 뭐? 네, 1번 사과를 A가 가져. 3분의 1. 3분의 1. 2번 사과를 A가 가질 확률도 3분의 3번 사과도. 사과가 더 다른 거네요. 그러면. 그쵸. 그냥 이렇게 사과 20개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똑같은 사과일 수가 없잖아. 사과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사과가 다 똑같을 수 없어. 그래서 3이 20제곱분의 이렇게. 알겠어? 이거 만약에 학교 시험 문제 나오면 줄게요. 3H 20분의 1 이 오답이 제일 많을 거야.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과가 다르다. 근데 말해줄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해줘. 그냥 이 문제가 시험 문제야. 이의제기랑 이게 지금 다른 학교에 나왔던 시험 문제였어. 이의제기랑 어떻게 돼요? 이재기여도 이게 모르가 없어. 왜요? 어? 사과가 다 똑같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랬잖아. 그냥 객관적인 상황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아 그럼 어. 그럼 카드 그 문제도 다 다른 거예요, 원래는? 어떤 카드? 카드 막 1, 2, 3, 4 이렇게 할 때. 어. 카드 문제 있잖아요. 어. 그럼 다른 카드인 거예요? 같은 일이어도? 같은 1이어도 다 써있지 않아? 근데 카드는 이렇게 사람이 직접 만든 거잖아. 근데 그걸 또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해보면 뭐 그게 같은 카드가 1 바로 1번 문제에 있어요. 일. 카드가. 있어? 네. 2 3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거 여기서는 그냥 이런 거지. 그치 이 카드랑 이 카드랑 숫자는 구분이 되진 않지만 다른 카드로 보는 거지. 아 그래요? 왜냐면 여기서 4장 중에 하나를 꺼냈을 때 1의 카드가 나올 확률이면은 우리가 이 두 수가 이게 같은 카드라고 해서 3C1이라고 안 하잖아. 2분의 1. 그치 4C 1분의 2C1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아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확률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덧셈 정리라는 게 있었죠. 확률의 덧셈 정리. 그 전에 이거 배반 사건이 뭔지 기억나죠? AB가 배반 사건이다 그럼 교집합이 없어요.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를 생각했을 때도 두 사건 A, B가 공집합이 아닌 경우와 공집합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PA 합비를 구한다. 그러면 PA 더하기 PB 빼기 PA QB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때는 A랑 B는 P A 더하기 뭐 P. PB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알겠어? 이게 확률의 뭐야? 덧셈 정리야. 여섯 건의 확률은 어떻게 돼? 그냥 빼면 돼. 1에서 반대. 그치. (1-PA) 여섯 건의 확률을 이용하는 건 문제에서 주는 힌트는 뭐가 있어? 저거 그치. 적어도라는 저 라는 말이 나올 때.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어? 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의 개수보다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게 더 어떨 때? 많은 작을 때. 왜요?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게 더 적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뭐 5 이상일 확률 이렇게 구하는 거.
그럼 이게 5, 6, 7, 8, 9, 10, 11, 12 구해야 되잖아. 그거보다 전체에서 어떤 걸 빼주면 돼? 1, 2, 3, 4. 1, 2, 3. 아, 2, 3, 4. 그 세 개를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문제들을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문제 카드 문제. 아, 이거 얘기한 거야? 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이제 근데 양끝 모두 A가 오는 거니까 우선 양 끝에 A를 어떻게 해줘? 이렇게 고정해 주는 거지. 그럼 중간에 A, B, B, C. 그럼 요거 배열하는 건 4팩을 뭐로 나눠줘? 2팩으로 나눠주는데 전체는 6팩을 뭐로 나눠주는 거야? 3팩, 2팩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알겠죠? 수학적 확률의 문제 한번 봅시다. 9번 문제. 학교 학생 전체가 320명이래. 그랬을 때 수학 동아리 가입 여부를 조사했더니 남학생이 60%, 여학생이 50%가 수학 동아리에 가입하였다. 그럼 이제 320명에는 남학생과 여학생, 이걸 남, 여라고 하자고. 근데 이 중에 60%, 0.6A와 이 중에 50%, 0.5B. 이만큼이 수학 동아리에 가입했는데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하였을 때 이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 그럼 0.6A 더하기 0.5B 분의 남학생 0.6A. 이게 이제 P1인 거고. 그리고 이제 여학생의 확률은 0.6A 더하기 0.5B 0.5B 이거지. 근데 여기 두 배 한 게 얘랑 어때야 된대? 같아야 된대. 그래서 지금 P1은 2P2니까 어차피 분모는 똑같잖아. 0.6A가 뭐랑 같아야 돼? B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B 자리에 여기 0.6A를 집어넣으면 320은 1.6A가 될 거고, 그럼 A는 뭐가 돼야 돼? 200 되는 건가? A가 200인 거네. 그럼 A가 200이면 근데 이게 끝이구나. 이 학교의 남학생 수 A가 200, 그지? 10번 문제 한번 해볼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그라미가 적힌 제비 4개랑 그 다음에 X가 적힌 거 4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동시에 몇 개를 꺼내는 거야? 네. 4개를 꺼내는 거야. 동시에 꺼내는 거예요. 그치? 4개를 뽑았을 때. 자, 동그라미 표가 있는 제비가 3개 이상. 자, 그러면 동그라미가 3개 나오는 경우, 동그라미가 4개 나오는 경우 이거잖아. 자, 8개 중에 몇 개를 뽑아? 4개를 뽑아. 그러면 동그라미가 3개는 4개 중에 3개 뽑고 X 4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 그지? 그리고 또 8개 중에 4개를 뽑을 때 동그라미만 4개 중에 4개 뽑는 경우. 그 다음에 X표가 4개. 8개 중에 4개를 때 X표 4개 중에 4개. 이거 더하면 답이야. 아. 이해가? 그거 계산해 주면 된다. 전에 할 때도 그렇고 이런 거를 좀 어려워하죠. 14번 문제. 우리 보통 집합 문제 나올 때는 얘들아 꼭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상황을 좀 정확하게 바라보는 게 좀 중요해. 자,
집합 X는 1, 2, 3, 4의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 15개 중에서 서로 다른 세 부분집합을 뽑아 임의로 어떡한데? 나열하고 나열된 순서대로 A, B, C라 할 때 요거를 만족할 확률은 그랬어. 포함관계가 A가 있고 A를 포함하는 B가 있고 또 B를 포함하는 뭐가 있는 거야? C가 있는 거겠죠. 자, 15개 중에 몇 개를 뽑는데? 3개죠. 3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15P 3분의 이게 전체 가질 거야, 그지? 근데 이제 요거를 만족할 확률은 그랬어. 자, 우선은 공집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기 집합 A 제일 작은 게 최소 원소 한 개는 들어갈 거야. 자, 그럼 우선은 4개의 원소 중에 하나를 뽑아. 여기 1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봐. 이해돼? 그러면 최소한 B, 여기에는 몇 개가 들어가야 돼? 여기 한 개. 하나는 들어가야 돼. 하나. 그래서 3개 중에 하나를 뽑아. 이해가? 그러면 이제 2개가 나왔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또 최소한 몇 개는 들어가야 돼? 2개 중에 2개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돼.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치. 이게 같은 집합이 될 수 없어. 서로 다른 세 부분. 다른구나. 그래서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원소 하나일 때 여기는 2개 들어가고 여기 하나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 네. 그러면은 4개 중에 하나를 뽑고 3개 중에 2개를 뽑고 나머지 하나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더하기. 요번에는 여기가 하나고 여기가 몇 개가 들어가? 2개가 들어가. 그래서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2개. 그치? A가 2개는 아니에요? 할 거예요. 그것도 해야죠. 이거에다가 이번에는 이제 A에 2개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4개 중에 몇 개를 뽑고 2개를 뽑고 2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중에 하나. 여기에서 이거 2팩분의 1 이런 거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지. 왜? 여기에 들어가는 거랑 여기 들어가는 게 어때?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산하는 거야. 4, 3, 12, 24. 4, 3, 12. 4, 3, 12. 6이 12. 그럼 이게 계산하면 60인가? 이게 15 곱하기 14 곱하기 뭐야? 13. 13이지. 그럼 15 곱하기 2를 하면은 2만 남는다, 그지? 그래서 91분의 뭐? 2 곱하고자 하는 거 같다. 알겠니? 그리고 이제 집합 관계를 나타내는 거. 그게 가장 최근 거네. 한번 해볼까요? 자, 15번은 집합 X에서 어디로 간다? Y로 간다. 그러니까 1, 2, 3, 4. 1, 2, 3, 4, 5, 6, 7. 근데 FE가 어디로 간대? 2로 간대. 근데 지금 1대1 대응이라 그랬거든? 자, 그러면 여기 1, 3, 4가 이제 보면 최소한 이 셋 중에 하나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4나 6. 4나 6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1에서 이거 빼줄 것 같아. 이 1, 3, 4가 1, 3, 5, 7 율로 가는 경우. 그러면 전체 원래는 이 4개가 배열되는 게 몇 가지야? 4, 7P? 4죠.
근데 이제 2는 2로 갔으니까 고정된 거고 이 1, 3, 4가 어디로 가는 거야? 1, 3, 5, 7로 가는 거지. 그럼 이게 4p 3 이걸 빼주는 거지. 그러면은 1 빼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7, 6, 5, 4 35분의 34네. 뭘 틀렸네. 잠깐만. 4, 3, 2 7, 6, 5, 4 3, 2, 6, 4 7, 5, 35분의 1 35분의 33. 저걸 잘못 생각했네. (2는) 2로 가고 1, 3, 4 중에 하나가 4, 6으로 안 가는 경우잖아. 저도 35분에 34가 나와. (2, 4, 6 빼고 1, 3, 5, 7, 4, P, 3 이것도 생각을 안 했구나. 이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이거 근데 직접 사는 게 낫겠다. 이가 따뜻해. 2가 따로따로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직접 사는 게 낫겠다. 지금 2가 2로 갔잖아, 그지? 2가 2로 갔는데, 나머지 치역의 원수 있잖아. 이런 거지. 4는 포함하고 6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 오케이? 그리고 4를 포함하지 않고 6을 포함하는 경우. 그리고 4, 6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자,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가 어디로 가는 거야? 4로 가는 거야. 그럼 세 가지, 그지? 그럼 나머지 두 개는 6이 아닌 나머지로 가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1이 4로 갔다 그러면 나머지 3, 4는 어디로 가야 돼? 1, 3, 5, 7 중에 가는 거니까 4p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3 곱하기 4p.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는 저 세수 중에 두 개가 어디로 가야 돼? 4 또는 사람이 그럼 1, 3, 4 중에 3개 중에 두 수를 택해. 그리고 4, 6으로 보내주는 거 2패.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디로 가는 거야? 135. 4개 중에 한 건데, 그지? 그래서 4, 3, 12에다가 36. 그리고 4, 3, 12에다 36. 3, 2, 6, 4, 24. 그러면 72에다가 뭐가 되나? 108. 72에다가 24니까 98? 196 아니에요? 72에다가 24 아닌가? 96. 그러니까 96. 그러면 전체는 뭐가 돼야 돼? 7p4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죠. 그럼 이렇게 갖고 나면 16. 이렇게 되면 4니까 35분의 뭐가 돼야 돼? 4. 여기 구하고자 하는 거다. 이해돼? 네. 그 밑에 있는 16번 문제 해보세요. 16번. 연습이 필요해요. 한번 봐봐. 그러니까 내가 그 1학년 애들 수업을 간혹 할 때 이 집합단원에서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다. 그럼 이게 우리 보통 2의 n제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왜 2의 n제곱이냐면 물론 이제 이항정리에서도 내가 이제 그걸 가지고 설명도 했지만 이 전체 집합 안에 원소가 1부터 어디까지 있는 거야? n까지 있는 거야. 그럼 이 집합 안에 이렇게 뭐가 있어? 부분집합 x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부분집합 x를 몇 개 만들 수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이 원소가 n개잖아. 그럼 이 1이라는 원소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경우가 몇 가지야? 이 두 가지야. 근데 여기 2라는 원소도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또 몇 가지야? 두 가지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1, 2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1, 2가 모두 바깥쪽에 있으면 x는 무슨 집합이야? 공집합인 거야. 1이 여기 들어가고 2가 들어가면 얘가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부분집합인 거죠. 그리고 2가 들어가도 1이 들어가도 하나인 부분집합일 거야. 그리고 이게 1, 2가 모두가 들어가면 두 개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가 네 가지인 거거든. 그럼 3부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몇 가지? 두 가지,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하면 마지막 n도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두 가지, 마지막도 n도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2를 다 곱하면 이게 2를 몇 개 곱한 거야? 그래서 2의 n제곱 이렇게 부분집합의 개수를 센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제 얘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거든. 자, 집합 A의 부분집합이라 그랬어. 그러면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 하나를 x, 하나를 y라고 한다면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니까 x랑 y랑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자고. 근데 서로 다른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x랑 y는 같을 수는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럼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집합 A가 있고 여기가 y, 여기가 x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기준을 x를 기준으로 잡는 거야. x가 공집합인 경우, 공집합인 경우. 그러면은 이제 이 1, 2, 3, 4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총 몇 개야? 16개. 이게 4제곱이잖아. 근데 그 중에 여기 공집합이 하나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원소가 없는 거지, 얘는. 그치? 그러면 나머지 원소가 1, 2, 3, 4잖아. 근데 그 1이 여기 아니면 여기, 2가 여기 아니면 여기, 3이 여기 아니면 여기, 4가 여기 아니면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총 몇 개겠어? 16가지죠. 네. 근데 그 중에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치? 이 바깥쪽에 다 있는 거,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2의 4제곱 빼기 1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그럼 전체 그 분모는 16C예요. 그쵸, 16C이죠. 그럼 이번엔 NX, 여기가 원소가 하나짜리야. 그럼 여기에 그냥 우리가 1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2가 여기 아니면 여기, 3이 여기 아니면 여기, 4이 여기 아니면 여기지. 이게 몇 제곱? 세제곱. 근데 1 빼줘야 돼. 어떤 경우? 2, 3, 4가 이거 다 바깥에 있으면 x랑 y랑 같으면 안 되는데 같아지잖아. 근데 원소 하나짜리는 4가지가 있는 거죠. 자, 요번에는 2개짜리. 그러면은 우선 여기에 우리가 그냥 1, 2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럼 남은 원소가 3 아니면 뭐야? 그럼 뭐 3이 여기 아니면 여기, 4가 여기 아니면 여기지. 근데 이것도 이 바깥에 3, 4가 다 있으면 x랑 y가 같아지잖아. 하나를 빼줘야 되지. 4c nx가 3이면 그럼 이때는 무조건 나머지 하나가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건 그냥 4c 3으로 계산하면 된다. 알겠어? 여기만 결정되면 자동으로 나머지 하나는 여긴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15가지 7, 4, 28, 36에 18, 4가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30에 43, 22, 65, 10,
6, 12 이렇게 되는 거고 2분의 16 곱하기 15 120. 120이지 24분의 24 이게 답이다. 이해되니? 네. 제가 한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네가 세는 거랑 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냥 개수만 곱하면 되는. 맞아.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게 접근하기가 좀 쉬워. 유승이 아침 안 먹었어? 네? 아침 안 먹었어? 네, 저 안 먹어요. 저도 안 먹었어요. 둘 다? 왜 아침을 안 원래 먹어? 아침 안 먹지 않아요? 아침 먹으면 배 아파요. 습관이 안 들여졌어. 그래도 아침 먹어야 든든해 얘들아. 그런데 제가 덜 약간 덜 잠을 더 자요. 잠은 좀 인정이지. 자, 20번 문제.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그랬어, 그지? 그럼 결국에는 전체 가지수는 6의 3승이란 얘기야, 그지? 근데 이제 요것들이 2가 되게 하는 확률을 구하라 그랬거든? 근데 제곱해갖고 2가 되는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는 이 3개의 제곱 중에 2개가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A가 2라고 한다면 B랑 C는 1이랑 이게 이제 1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잖아. 네. 그럼 이때는 B가 뭐랑 뭐가 되는 거야? 4랑 2, 2, 3. C의 값은 3이랑 5. 3, 5 이렇게. 요거는 B가 3이면 A는 뭐가 돼야 돼? 3이나 1, 1, 3. C는 3, 5. C가 만약에 4면 A는 3, 1, 1, 4. B는 2, 4. 2, 4 이렇게. 그럼 이 각각이 몇 가지? 4가지, 4가지, 4가지인 거죠? 네. 그래서 전체 6의 3승분의 8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왜 8이에요? 야, 12가지. 12가지. 그리고 36분의 2니까 18분의 1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거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 유승이 어디까지 풀어놓은 거야? 엄청 많이 풀어놨네. 거의 확률을 많이 풀어놨는데. 58? 그 다음에 잠시만. 58번까지 푼 거 중에 질문할 건 없어? 그 중에 52번. 52번 52번 요거? 지금 문제 한번 읽어봐. 문제가 기네. 자, 빨간 공 6개, 파란 공 3개, 노란 공 3개가 있다.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내 시행을 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세 사람 ABC가 점수를 얻는다. 빨간색 공이 나오면 A는 3점, B는 1점, C는 1점. 파란색 공이 나오면 A는 2, B는 6, C는 2. 노란색 공이 나오면 A는 2, B는 2, C는 6이다. 그러니까 A가 받는 점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받는 점수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C가 받는 점수도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그랬을 때 이 시행을 계속하여 얻은 점수의 합이 처음으로 24점 이상인 사람이 나오면 시행을 멈추겠대. 그랬을 때 24점 이상인 사람이 A뿐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네. 자, 꺼낸 빨간색의 공의 개수를 X개, 파란 공을 Y개, 노란색 공을 Z개라고 할게. 근데 문제에서 지금 빨간 공이 6개가 있는 거고
파란 공이 3개, 노란 공이 3개. 자, 얻은 점수의 합이 24점 이상인 사람이 A뿐이기 위해서는 XYZ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랬어. X는 6. 그러니까 빨간 공이 몇 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6개. 그럼 A가 우선 6개 나오면 이게 몇 점을 얻는 거야? 18점을 얻는 거지. 그리고 Y는 0과 3, Z도 0과 3. 그리고 Y 플러스 Z가 3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빨간 공이 6개면 18점인데 우리는 24점 이상이니까 파란 공, 노란 공이 나오는 개수가 3개 이상은 돼야 얘가 24점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우선은 이 경우의 확률을 보자. 1번 경우 빨간 공이 6개, 파란 공이 하나, 노란 공이 2개. 자, 그러면은 자, 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전체 처음에 공이 몇 개가 있어? 12개가 있죠. 이해가? 그럼 12개 중에 처음에 만약에 이제 빨간 공이 하나 나온다. 그러면은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11분의 5, 그 다음에 10분의 4, 9분의 3, 8분의 2, 7분의 1 이거지. 이해가? 근데 저게 지금 그러니까 세 개를 뽑은 거잖아요. 1번 저게 3개를 이미 뽑았다고? 아닌가? 어떤 거 3개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총 12개 공인데 9개 뽑은 거지. 네, 이제 9개를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저 확률이 가에 들어가는 게 그걸 모르겠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하나씩 꺼낸다 그랬거든? 네. 그러니까 처음에 12개 중에 무슨 색을 뽑을지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각각의 확률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뽑는 순서를 곱해줘야 돼. 아 그럼 900분의 600, 60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마지막에 곱해주는 게? 네. 그치. 아 그런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6분의 3개 있으니까 3, 파란 공. 그 다음에 노란 공은 5분의 3, 4분의 2 이렇게 한 다음에 전체 9개를 뽑았는데 순서 6팩, 1팩, 2팩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야. 이게 들어가는 게 뭐야? 가야, 가. 근데 그럼 저거 처음에 확률은 뭐 노란 거 먼저 뽑든 파란 거 먼저 뽑든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치? 나중에 이거 순서만 배열해주면 되니까. 그럼 이게 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나도 똑같겠지. 나요? 이거 두 번째 들어가는 여기도. 네. 근데 세 번째 이거 보면은 622 이거인 경우는 10번째 싱에서 빨간색 공이 나와야 하므로 그랬네. 6번째, 10번째는 이게 그러면은 9번째까지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면 900분의 500, 200, 200? 그건데 B 점수가 12점에 4점에 5점이니까 21점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노란색 C는 12에 4에 5니까 얘도 21점.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왜 10번째 빨간색 공이 나와야 되냐면 빨간색 공이 만약에 이게 중간에 나오잖아? 그러면은 여기 이제 B나 C 있지. B나 C가 중간에 뭐가 돼버려? 24점이 넘어버려. 그래서 꼭 마지막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이제 우선은 12분의 5 곱하기 11분의 4 10분의
3, 9분의 2, 8분의 1에다가 아니지 6이구나 6, 5, 4, 3, 2 이거에다가 7분의 3, 6분의 2, 5분의 3, 4분의 2지 이해가? 그런 다음에 9팩을 뭐로 나눠줘? 5팩, 2팩, 2팩으로 나눠주고 마지막 빨간색 공이 나오니까 3분의 1 이렇게 해줘야 돼 이해가? 9팩 하나 셋 아 아니네 잠깐만 8팩분의 아니 9팩 맞나? 8팩이다 8팩인데 잠깐만 9팩 맞는 거. 아 이게 10개 뽑는 거구나 얘는 맞네 요렇게 계산해줘 근데 음. 좀 다 쓰이는데 마지막에 저거 그 6팩 곱하기 2팩분의 9팩 있잖아요. 이거 네, 저거 왜 하는 거예요? 꺼내는 순서 때문에 난 지금 그냥 빨간색을 다 뽑고 네. 파란색 뽑고 노란색 뽑는다고 했잖아 근데 뭐 파란색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노란색이 먼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뽑는 순서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얘를 곱해주는 이유가 뽑는 순서 근데 그 아래 거는 왜 10번째에서 빨간색 공이 왜 중간에 빨간색이 나오면 아. B랑 B 또는 C가 24점이 되는 경우가 나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돼? 근데 저런 거 궁금해할 필요는 없죠. 문제 풀 때? 그치 궁금할 필요는 없지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거를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저기 빈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 저걸 풀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예전에 학교 내신 문제에서 그렇게 나왔었어 그 어느 학교더라? 그때 다니던 애가 동국대학교 그 부속 고등학교 있는데 언제구나. 그래가지고 거기 시험 문제에서 얘를 변형해서 그냥 냈더라고 자, 그리고 또 앞에 쪽에 뭐를 한번 보냐면 요거 43번 문제 이거 아마 너희들 시너지 할 때 질문했던 문제였을 거야 43번 1, 2, 3, 4야 그지 근데 이제 4개 공을 꺼냈는데 요걸 만족해야 된대 자 그러면 이런 거야 우선 첫 번째 케이스는 1 하나, 2 하나, 3 하나, 4 하나를 뽑는 경우 오케이? 두 번째는 1을 2개 뽑고 나머지 3개 중에 2수가 뽑히는 경우를 이렇게 나눠야겠지 자 우선은 1 하나, 2 하나, 3 하나, 4 하나를 뽑는 경우는 5개 중에 몇 개를 꺼내? 4개를 꺼내 근데 2개 중에 하나를 뽑고 나머지 3개 중에 3개를 꺼내면 돼 그래요? 그치 1은 근데 2개 중에 하나니까 동시에 뽑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뽑는 건데 요 3개를 꺼내고 이건 2개 중에 하나를 꺼내야 되는 거잖아 아 동시에 하는데 저기 곱하기로 중간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게 1, 3, 5, 7, 9 아 그렇네. 그 다음에 2, 4도 있다 그럴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2개의 공을 꺼낼 때 홀수 하나 짝수 하나 꺼내야 된대
그럼 7개 중에 2개 꺼내는데 홀수 5개 중에 하나, 짝수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하는데 배열한대. 그럼 배열하면 이 4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4팩이잖아. 근데 이 순서를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 5개 중에 4개를 꺼내는데 1, 2개 중에 2개를 꺼내고 3개 중에 몇 개를 꺼내? 2개를 꺼내. 오케이? 그러면 전체 경우는 확률은 이걸 배열하는 건 4팩을 뭐로 나눠줘야 돼? 2팩분의 1 이렇게. 이해가? 그래서 5분의 2 곱하기 24분의 1이니까 6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5분의 3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30분의 12분의 1 아니에요? 12분의 1 그러면 이게 20분의 3 1, 1. 20분의 1 그럼 2개를 더하면 15분의 1. 15분의 1 이게 구하고 되는 거다. 알겠어? 그 다음 54번 문제 한번 해봅시다. 54번 문제. 자, 별 모양의 스티커가 각각 한 개씩 붙어 있는 카드 2장과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은 카드 3장이 들어 있는데 주머니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낸 다음 꺼낸 카드에 별 모양의 스티커를 각각 한 개씩 붙인 후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위의 시행을 2번 반복한 뒤 주머니 속에 별 모양의 스티커가 3개 붙어 있는 카드가 들어있을 확률은 그랬어, 그치?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지금 스티커가 안 붙어 있는 거 있잖아. 얘네들을 2번 꺼내봤자 스티커가 3개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3번. 별 모양의 스티커가 첫 번째 시행부터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첫 번째 시행에서 별 스티커가 붙어있는 카드가 2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한 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 2장을 꺼내 5장 중에 2장 꺼내는데 별 스티커 2개 붙은 거 2장 중에 2장을 꺼내는 거지. 네. 그럼 다시 집어 넣잖아. 그럼 그 다음은 1에서 빼는 거야. 5장 중에 2장 꺼내는데 3장 중에 2개. 무슨 보여줘요? 두 번째 시행에서 만약에 지금 이제 처음에 별 2개를 꺼냈잖아. 네. 그럼 이제 별 스티커가 이렇게 몇 개씩 붙어 있는 거야. 2개씩 붙어 있는 거지. 네. 근데 그 다음번에 꺼낼 때 여기 스티커가 안 붙어 있는 것 중에 2장을 꺼내버리면 2장짜리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래서 그걸 빼준 거야. 이게 2회째 시행인 거거든. 2회째 시행해서 그걸 빼주는 거지. 그럼 저거를 52분의 2CL 곱하기 3CL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저거 6번처럼 한 거를 5C2분의 2CL 곱하기 3CL 별 하나 뽑고 별 아닌 거 하나 뽑고 근데 또 별 2개짜리 지금 다 나올 수 있잖아. 아까 그 홀짝처럼 따로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번에 꺼낼 때 이 2개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 그걸 생각을 안 해준 거지. 또 나오면 안 돼요? 아니 나와도 되는데 지민이 너는 두 번째 시행에서 요거 중에 하나만 뽑고 여기서 하나만 뽑는다며. 네. 근데 3장 붙어있는 스티커가 꼭 한 장만 뽑히라는 법이 없잖아. 첫 번째도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 요거 뽑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별이 붙었을 때 두 번 줄 때 또 얘를 뽑을 수도 있잖아. 한 카드에 3개 붙어있는 게 뽑혀야 되는 거예요?
붙어있는 카드가 3장이 아니라요? 붙어있는 카드가 3장? 아, 문제 잘못 3개 붙어있는 카드가 들어있을 확률이니까. 5장 중에 3장의 스티커가 붙어있으라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아, 그럼 풀 수 있어. 처음에 이거 한 장짜리 꺼내는 경우는 5개 중에 2개, 2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죠. 네. 그럼 그 다음에는 무조건 처음에 뽑은 별 스티커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 뽑아야 돼. 그리고 나머지 4장 중에 한 장. 그래서 10분의 6 곱하기 10분의 4. 얘가? 네. 그러면은 25분의 3이 6 이렇게 되네. 그럼 25분의 7?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거겠다. 그거 답 아니었는데. 답이 130 아닌가? 100 얼마 나왔는데? 131이에요 답이. 131이라고? 이게 10분의 3. 이게 10분의 7이구나. 소리. 그럼 이거 100분의 7이죠. 100분의 31. 다 131이네. 자, 그 다음.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 72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도형은 안 해요. 응? 도형은 안 해요. 도형? 도형 딱히 뭐 어려운 게 없어 보이는데? 왜요? 뭐 어떤 거 안 되는 게 있었어? 네, 도형이 필요해서. 60일 63 같은 건 괜찮거든요. 근데 60번 같은 거는 좀 싫어요. 아, 이거는 이렇게 좀 세야 돼서 그래. 이런 식으로. 이건 세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세는 수밖에 없어.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자, 중복으로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잖아. 그러면 우선은 4자리니까 여기 4개 올 수 있고 5개, 5개, 5개. 네. 이게 이제 전체 가지수죠. 근데 이제 이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게 A1, A2, A3, A4 각 자릿수가 이제 이 대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대. 그럼 여기 이제 1이 오는 경우, 2가 오는 경우 케이스가 몇 가지야? 2가지겠죠. 여기 3이 오면은 여기 4, 5 최소한 이렇게 돼야 되는데 5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1이 왔을 때 여기에 4가 오는 경우, 3이 오는 경우, 그리고 4가 오는 경우, 여기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야, 그치? 2가 왔을 땐 여기 이제 뭐가 오는 경우? 4가 오는 경우.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밖에 못 와? 2밖에 못 오죠. 0은 이거 안 되지. 여기가 될 수 있는 거는 0, 1, 2. 네. 몇 가지? 3가지. 그러면 여기는 이제 2 또는 뭐가 오는 거야? 3. 그럼 여기는 0, 1, 2, 3. 그럼 총 몇 가지? 8가지. 여기 2가 왔을 때 무조건 3이죠? 네. 그럼 여기는 0, 1, 2, 3이니까 몇 가지? 4가지. 4가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네. 이해가? 그럼 전체 4 곱하기 5 곱하기 5분의 250분의 12, 아니 15. 500분의 15구나. 100분의 3인데 네.
그래서 103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아, 알겠지? 그 다음 자리 배치하는 거. 쉬운 거 해요, 쉬운 거. 64번이 안 풀리는 거. 64번? 이거? 해요. 그래 한번 해봅시다. 풀어봐요. 네, 풀어보세요. 한 3분이면 될 것 같은데. 11개 중에 2개를 선택하라는 거는 11시 2를 하라는 거야? 아니면 11 곱하기 10을 하라는 거야? 11시 2 아니야? 11시이죠. 11 곱하기 10 하는 건 못 받는 거지? 그럼 배열 그거는 이제 이런 거지. 처음에 1을 꺼내고 다음에 3을 꺼내는 거랑 3 꺼낸 거랑 1 꺼낸 거랑 다르잖아. 네. 이게 11p인 거고. 아 그런 거구나. 어. 11시 2인데. 어. 11시 2분의 3 곱하기 10 아니야? 나누기 2를 해야 되나? 적어도 7 이상의 홀수잖아. 8시 2를 전체에서 빼는 거 아니야? 1에서 7, 9, 11만 안 뽑으면 되잖아. 그래서 남은 8개 중에 2개를 그치, 8개 중에 8시 2개. 2를 빼면 그렇지. 항해를 해야 되잖아. 32를 곱하고 일단 적어도 한 개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니까 1에서 얘는 아예 안 뽑히는 경우. 아니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냥 구하는 걸로 하면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2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11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하나 나오는 거는 3개 중에 하나를 뽑고 나머지는 이제 몇 개야? 8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고 더하기 11C에 이거는 3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죠. 아 저처럼 하면 그 겹치죠. 음. 겹치는 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야 되구나. 쌤, 네. 74번에요. 74번? 문제는 풀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행이요, 가로예요, 세로예요? 이게 행, 이게 열. 오케이. 어쩌라고 눈짓 또 하지 말고. 왜? 지능 같다 왜? 헷갈릴 수 있잖아. 아, 여기 82번. 이제 이거는 다 이거 맞춰야 돼? 잘겠다. 다리 떨려서 못 풀어. 더워서 조용히 해. 네 졸려서. 그래. 15PO. 전체 가지수죠. 네. 이웃하면 안 된다며. 네. 그러니까 이게 의자를 뗄 수는 없지만 네. 의자 4개를 떼네. 아, 4개구나. 4개를 떼내면 11자리지. 네. 그럼 11PO 5명을 배열을 해. 그럼 5명을 배열하면 이렇게 앉을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지금 떼어낸 의자를 여기 사이사이에 넣어주는 거야. 아, 10PO라고. 알겠어? 네. 여기 사이에다 하나 넣어주고. 그냥 저거 떼낸다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5명 쓰면 10자리잖아요. 10자리를 하면은 이게 그 비어있는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가 11개 나오잖아요. 그 11PO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되죠.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랑 같은 거야. 여기 의자가 10개가 놓여 있어. 네. 근데 3명이 앉을 건데, 3명이 앉을 건데 이웃하면 안 된대. 네. 그래서 보통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의자를 빼요. 본인이 그러니까 3개 의자를 들고 와서 이 빈 사이에 각각이 그러니까 하나의 의자를 들고 오는 거지. 그리고 각각 이 사이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의자를 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일로 들어가고, 일로 들어가고, 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빈 공간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8개잖아. 8P3 이런 원리를 생각했다는 거야. 이승희는. 아까 맨 처음 방법이면은 의자를 3개를 빼는 게 아니라 2개를 빼는 거죠. 여기서는 처음에 했던 방법대로. 아니, 그러니까 쌤의 예시를 처음 방법대로 풀. 그치. 여기서 의자를 2개를 빼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8P3을 해줘야겠지. 똑같은 원리. 이거 계산하면 유수가 몇 나오니? 4번.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너희들 잘 못하는 거 토너먼트. 지금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근데 어쩌라고. 내가 하는 핑계는 김건모의 핑계밖에 없거든. 진짜 내 사람. 답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선은 신경 써야 되는 게 두 개야. ABCD를 이 대진표를 짜는 방법, 네. 그걸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승에서 어떻게 만날지에 대한 확률도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우선은 이 ABCD 4명을 전체 배열하는 건 4팩이란 말이야. 네. 근데 결승에서 만나려면 여기를 기준으로 따로따로 A, B가 배치가 돼야 돼. 그럼 A가 여기 배치되고 B가 여기 배치되는 경우,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두 가지, 네.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두 가지. 네. 그럼 남은 두 자리를 C 또는 D니까 두 가지. 네.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는 B가 여기고 A가 여기야. 아.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곱하기 몇 해줘야 돼? 2 해줘야 돼. 아니? 왜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기가 B고 여기가 A와도 두 가지 CD 배열하는 거 두 가지. 이거 곱하기 2를 해주면 돼. 그걸 안 했구나. 그 다음 결승전에서 붙으려면 A와 B가 다 이겨야 되잖아.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A가 이길 확률, B가 이길 확률. 이게 답이야. 아. 알겠어요? 네. 왜? 아, 예. 맞는 것 같아. 처음에 그냥 A가 그 4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4 곱하고 B가 들어갈 수 있는 게 2개니까 2 곱하고 나머지 2개 배열하면 2 해가지고 했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 맞아요. 아, 너무 어려워. 근데 이게 9분의 1 나오는데 답이 없는 것 같다. 9분의 2 나오는 24분의 16이잖아요. 3분의 1. 아, 3분의 2구나. 9분의 2. 맞아. 덧셈 정리. 은근 덧셈 정리 문제들이 좀 어려워. 몇 번을 바뀌어요? 141번. 40번? 이런 게 오히려 더 할만한 거 아니야? 흉하다. 왜? 아니다. 안 적었다. 이쪽에 또 대진표 문제가 있네. 136번이요? 해요? 네, 한번 해봅시다. 풀었던 거 같은데? 맞아, 거기 있었을 거야. 시너지. 자, 아, 어려워. 1반과 2반이 축구 시합을 할 확률이잖아. 네. 그럼 결국엔 케이스는 두 가지거든. 네. 자, 2반이 여기에 배치돼서 준결승에서 만나는 경우, 이쪽에 배치돼서 결승에서 만나는 경우. 오케이? 네. 그럼 2반이 여기에 배치될 확률은 어떻게 돼? 그걸 모르겠어요. 6군데 중에 2군데. 3분의 1. 이해돼? 아, 그냥 근데 2반이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 되는 거지. 네. 2분의 1. 이게 1번의 확률인 거야. 준결승에서 만날 확률. 결승에서 만날 확률은 저쪽에 배치될 확률은 3분의 2죠. 그러면은 결승 올라가려면 2반이 몇 번 이겨야 돼? 한 번, 두 번, 그지? 근데 1반도 한 번 이겨야 되는 거죠. 이 두 개 더하면 답이야. 전체 사건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체 사건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체 사건은 뭐야? 그러니까 전체를 배열하는 다른 반들이 배열되는 것까지 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죠. 그거 다 그걸 왜 상관이 없는 거지? 응? 그게 왜 상관이 없어요? 1번이랑 2번만 우리가 그 나머지는 알바가 아닌 거 아니야? 그치. 1반이 그러니까 다른 반이 어떻게 되든 그냥 아. 그러니까 나머지가 기준인 거니까, 아니 저기 2반과 어떻게 하느냐가 기준인 거니까, 그냥 2반이 이쪽에만 배치되면 여긴 누가 오든지 상관이 없다고. 이게 어떻게 3점짜리예요?
누가 오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유승이 지금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전체 다 생각. 저 전체 해가지고 그러면 전체는 여기 전체 배열하는 걸 그럼 어떻게 한 거야? 6C 다시 6팩을 아니지. 그러니까 6팩을 일단 하고 하고 나눠요. 그치. 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게 아마 이거랑 똑같은 거야. 6명 중에 2명, 4명 중에 2명, 네. 2명 중에 2명 곱하기 3팩분의 1. 300분의 1인데 둘이니까 똑같은 게 3개잖아. 와 그렇네. 지금 다 2로 나눴는데. 저는 6팩을 2팩 2팩 네, 6팩을 2. 아니지. 저도 그렇게 했어요. 아니지. 왜 안 되지? 그냥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곱하기 3을 또 해주긴 해야 되거든. 왜냐면 여기에 배치되는 경우, 여기 배치되는 경우, 여기 배치되는 경우.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해야겠다. 나 지금 얘기 안 했어. 내가 생각을 안 해. 아니 말이 안 되네.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숙제 다 해서 오세요. 140번까지. 40분. 수고했습니다.